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뜬 다음에 우리가 바닷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을 포함한 다양한 성분들을 걸러내고 순수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요런 통에요. 자, 요런 통에 바닷물을 받는데 가운데 이제 컵을 하나 놔요. 이 바닷물 이렇게 받아놓고 컵을 하나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요 가운데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고요. 아래에서 가열을 합니다. 자, 여기 들어있는 건 바닷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이 끓겠죠. 끓으면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이 위에 달라붙어서 물방울로 응결될 것이고 이 물방울들이 가운데로 모여서 아래쪽으로 똑똑 떨어져서 이 컵 안에 순수한 물 성분만 받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닷물로부터 식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물의 끓는 점을 이용한 바닷물로부터 순수한 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과 같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액체 상태의 혼합물에 들어있던 성분 중에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성분이 끓어서 기화되거든요. 그러면 기체 상태로 변하겠죠? 이것을 다시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 성분만을 얻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증류라고 합니다. 이 증류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에요. 자, 그 옆에 보면은 또 다른 예시인 탁주로부터 청주를 얻기라고 적어 있습니다. 탁주는 이제 쌀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된 상태인 거고요. 이 바닷물에서 식수를 분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탁주를 끓여주면서 증발된 에탄올, 기체 상태로 증발된 에탄올들을 냉각시켜서 이렇게 가운데 모아서 똑똑똑똑 받아냅니다. 그러면 에탄올의 함량이 높은 또 다른 종류의 술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얻어낸 술이 바로 대표적인 증류수인 청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실 환경에서 알아볼 수 있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즉 증류라는 방식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자, 실험 장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삼각 플라스크 안에 물과 에탄올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에탄올은 대략적으로 한 80도씨 정도에서 끓거든요. 그래서 가열을 해주면 누가 먼저 증발이 되냐면 에탄올이 먼저 증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은 가열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위에 보면 이렇게 고무마개로 구멍을 이렇게 막았고요. 거기 뭐가 찔려 있냐면 요 장치는 바로 온도계입니다. 지속적으로 온도를 측정하면서 실험을 해주실 거예요. 삼각 플라스크에 보면 이렇게 가지가 달려 있고요. 이 가지에 고무 호스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관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은 이렇게 시험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관은 비커 속에 들어있는데 비커에 담겨져 있는 이것은 차가운 물입니다. 냉각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열장치로 가열을 해서 이렇게 뭔가 기체 성분이 증발해서 이렇게 따라 내려가게 되면서 냉각수 쪽에 오면 온도가 낮으니까 이 기체 성분들이 응결되거든요. 그 응결된 것들이 이렇게 시험관에 받아집니다. 실험을 해보면 자, 가열을 시작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다가 물질이 끓기 시작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과 에탄올 중에 무언가가 끓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끓기 시작한 성분이 다 끓어서 날아가고 나면 다시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물질이 끓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일정해져요. 그래서 가열을 하면서 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면 방금 선생님이 옆에다 그렸던 올라가다 일정하고 올라가다 일정한 이런 방식의 온도 변화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첫 번째 온도 상승 구간 때 받아진 물질은 첫 번째 시험관에다가 받아놓고요. 그러다가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면 그때 시험관을 바꿔서 물질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온도가 두 번째로 상승하게 되면 시험관을 바꿔서 또 그때 나온 물질을 이렇게 받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온도가 한 번 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때 분리된 물질을 마지막 시험관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시험관이 생기게 돼요. 이 실험을 통해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가열을 하니까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러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상승하고요. 한 번 더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생길 텐데 첫 번째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의 온도는 대략 80도씨 정도 될 테고요. 두 번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의 온도는 대략 100도씨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다가 시험관 A, B, C, D의 물질이 분리된 구간이 어딘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 시험관 A죠. 자, 요 구역, 요만큼 구역이 시험관 A에 해당하는 물질이 분리된 구역이고요. 첫 번째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은 시험관 B입니다. 요만큼 구간에 해당하는 게 시험관 B일 거예요. 두 번째로 온도가 상승한 곳은 여기죠. 시험관 C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온도가 유지된 구간, 여기가 바로 시험관 D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탄올의 끓는 점이 대략 80도씨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A, B, C, D 4개의 시험관, 4개의 구간 중에서 이 B 구간에서 받아진 물질이 바로 에탄올이고 그리고 D 구간에서 받아진 물질이 바로 물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끓는 동안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된 첫 번째 구간인 B 구간에서 에탄올이 끓어서 기화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된 두 번째 이 D 구간에서 물이 끓으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과 에탄올이 혼합된 물질은 이런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앞서 바닷물로부터 식수를 얻는 과정 또는 탁주로부터 청주를 얻는 과정도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방식이에요. 자, 그거 말고 아주 중요한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원유를 분리하는 거예요. 원유는 땅 속에서 얻어낸 그 성분 자체를 원유라고 하죠. 이 원유를 성분별로 분리하면 오른쪽과 같이 LPG에서부터 중유까지 다양한 기름 또는 천연가스 성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LPG부터 중유까지 다양한 연료 성분을 얻는 방식이 바로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유를 일단 열 교환기에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예열을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중류탑에 들어가면서 가열을 시키면 가장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게 제일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제일 윗칸에서 분리되고요. 그리고 끓는 점이 낮을수록 아래쪽 칸에서 나중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1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분리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가스인 LPG 차량에도 이용되고 있는 연료이죠. 그 외에도 다음 끓는 점에서는 가솔린은 휘발유라고 부르는 차량용 연료입니다. 그 밑에 다음 끓는 점에서 보다 높은 끓는 점에서 분리되는 성분은 나프타라고 해서 화학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고요. 다음 더 높은 끓는 점에서는 등유가, 더 높은 끓는 점에서는 경유가 분리가 됩니다. 등유는 요즘에 주로 항공기의 연료로 사용되고요. 경유는 우리 경유차 아시죠? 자동차 연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온도에서 분리되는 중유는 주로 배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분리되지 않은 찌꺼기들이 아래 남게 되는데 이 찌꺼기들을 모아서 우리는 아스팔트의 원료로 쓰고요. 이 아스팔트는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하는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유로부터 다양한 가스와 기름 성분들을 분리해내는 것도 역시나 끓는 점차를 이용한 증류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